지난 4월 4일 전국의 소방 인력이 강원도로 향했다. 평범한 일상이 아수라장이 되기까지는 불과 몇 분.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손꼽을 겨를도 부족했다. 그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 불덩이가 되어버린 산. 언론도 앞다퉈 긴박한 상황을 전국에 타전했다.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와 해안까지 번졌습니다. 여의도 2배 크기의 산이 불탔습니다. 아비규환의 밤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불은 강원도 일대를 집어삼켰다. 현장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다. 불바다야, 새빨간 불바다야. 전쟁하는 것보다 더 겁나요. 머리 꼭지 머리가 찌글찌글찌글하고. 자는 시간이면 죽었어.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허망하게 그지없는 잿더미뿐. 하루아침에 사라진 보금자리. 불에 그을린 살림살이보다 마음은 더 시커먼 잿더미가 됐다. 하나도 못 건져가지고 보험까지 놔두고 나왔는데. 막막합니다, 지금 살아가기가. 벌써 매스컴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눈물도 안 나와요. 4월의 참사,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우는 희망의 불씨까지. 강원도 산불 발생 그 후 30일, 관찰 카메라가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바람이 거셌던 것 말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던 저녁. 차로 옆 주유소 CCTV에 심상치 않은 모습이 포착됐다. 오후 7시 15분. 전신주에서 섬광 발생. 고성 속초 산불의 시작이었다. 스파크로 시작된 불꽃은 어느새 몸집을 키웠고 엎친 데 덮쳐 불꽃은 강풍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갔다. 그로부터 15분 후 연기를 목격한 사람이 현장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세찬 바람. 곧이어 사방에서 날아든 불티에 속수문 채 황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최초의 불티 발생 1시간여 후의 마을 상황. 강풍에 날아온 불티는 결국 마을의 가정집까지 에워쌌다. 그곳에서 순식간에 불을 키운 후 또다시 이동하는데 오후 8시 30분. 처음 불붙은 마을에서 약 6km 떨어진 도로. 날아든 불티가 불길로 번져 달리던 차량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삽시간에 도시는 불바다가 됐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의 휴대전화 속엔 그날의 공포가 담겨 있었다. 뜨거워. 여기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 고성입니다. 오빠. 심장 뛰어 어떡해. 무서워. 와, 열기 봐. 오, 열기 봐. 오, 열기 봐. 문 닫았는데도 열기가. 오, 이쪽은. 와, 다 붙었어. 오, 반대 다 붙었어. 오. 안 보여, 안 보여. 우와. 한 번 시작된 불길은 좀처럼 멈추질 않았다. 이거 어떻게 이거 바람이 멈춰야 되는데 너무 좀 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어머, 저 어떡하니? 어우, 이거 어떡해. 고성군에서 시작된 불길이 속초 해안까지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90여 분. 산을 태우고 마을을 덮치고 소형 태풍보다 센 메가톤급 순간 풍속이 화마의 기운을 더 키운 격이 됐다. 밤 9시 44분. 최고 비상단계인 대응 3단계 발령. 역대 최대 소방력 동원.
소방차 872대 강원도에 집결. 그러나 캄캄한 시야로 소방 헬기조차 뜰 수 없던 최악의 상황. 오로지 소방관들의 소방 호스만이 유일한 진화 도구였다. 인간의 힘으로 맞서 싸우기엔 너무 큰 화마. 하지만 그 전쟁터에서 모두는 사력을 다했다. 이튿날 오전 6시 13분 산불 진화 헬기 68대 화기 진압 시작. 화재 발생 13시간 만인 4월 5일 오전 8시 15분 고성 속초의 줍을 진화 완료. 이날 화재로 입은 피해 면적은 고성과 속초를 걸쳐 무려 1227헥타르 이상. 그로부터 보름의 시간이 지나 다시 찾은 강원도. 관찰팀은 산불 발화 지점인 고성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누구 다 탔네. 피해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선명한 그날의 상흔. 와, 심하다. 화재의 직격탄을 맞았던 마을.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마다 시커먼 상처는 선명히 남았다.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인 토성면 원암리의 전신주 발견. 지난 4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바람에 끊어진 특고압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발화의 원인. 말 그대로 작은 불티가 불러온 대형 화재. 정확한 피해 상황을 보기 위해 드론 요원이 나섰다. 발화 지점에서 옮겨간 불티가 대형 산불로 확산된 현장은 드론으로 이동해도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였다. 푸르던 산림이 검은 산으로 변한 가혹한 현장. 한눈에 봐도 엄청난 크기다. 관찰팀이 직접 화재가 휩쓸고 간 숲으로 들어가 봤다. 나무 본연의 색은 모두 잃은 상태. 화재 당시 강풍경보와 건조경보가 발효된 데에다 이 지역 대부분의 나무는 불에 취약한 소나무과의 침엽수. 이번 산불은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을 다 갖췄던 셈이다. 나무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동행했다. 산불이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렇게 나무가 탄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숲이가 다 타서 부스러지고요. 아직도 공개나.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수간이 높이까지 이렇게 많이 손상된 경우는 저렇게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결국은 고사될 걸로 보이네요. 고성과 속초의 피해 면적은 무려 여의도의 4배. 과연 복구는 가능할까? 이거는 굉장히 대형 산불이에요. 보통 저희가 100헥타가 넘는 산불을 대형 산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단일 산불로서 700헥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상복구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숲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을 다시 복원하는데,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거의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들 복원되는 데는 한 35년 정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토양도 굉장히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토양이 이제 열을 받으면 그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성질을 띠면서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유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토양이 회복되는 데는 한 10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다시 푸른 생명력을 싹 틔우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까? 재해 앞에 맥없이 쓰러진 건 자연뿐만이 아니다. 이곳이 터전인 주민들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13시간 동안 화마가 휩쓸고 간 이재민들의 재산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산 나무는 피해를 안 받아요. 신고를 안 받아요. 조상님 몇 자리부터 농기구까지 이재민 대상 피해 조사를 실시한 고성군. 현재 1차 조사는 완료된 상태.
지금 피해 신고 접수하신 거예요? 산소. 아, 산소가 다 따졌어요. 냄새가 나고 가스레인지 저쪽에 있는 데는 다 시커멓게 되고 들어가지 못해 어떤 냄새가 나죠. 거기가 다 탔죠 뭐. 바람이 얼마나 세면 바람이 뭐 30m 그렇게 부는 데서 그냥 그 불길이 뭐 냉길 게 뭐 있어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성군 피해복구 특별대책본부를 찾았다.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자체 조사해 보니까 이제 이재민 같은 경우는 이제 413세대 959명 정도, 이제 주택도 한 481동이 이제 피해를 받고, 주택뿐만 아니고 뭐 산림, 관광시설, 종교 문화복지시설, 공공시설하면 한 2,100억 정도 피해를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피해네요. 이건 뭐 이게 저희들이 추정만 했는데 사실 이것 플러스해서 그 집안에 있던 뭐 전자제품이나 가재 도구들, 또 개인들이 소장하는 물품, 뭐 의료, 뭐 생활도구까지 하면은 뭐 어떻게 이거 이상으로는 또 어떻게 하기 더 많겠죠. 엄청나게. 피해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겠죠. 화마 앞에서 무엇인들 성할까? 그 길로 1번, 3번 요원은 발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원암리 마을을 찾았다. 화재 당일 강풍에 날아간 불티가 가장 먼저 에워쌌던 마을. 마치 눈발이 휘날리듯 몰아치는 불꽃이 순식간에 큰 불로 이어져 마을을 집어삼켰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바로 어제 일인 듯 그날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을. 탑 꼭대기에 겨우 걸린 십자가, 뼈대만 남은 앙상한 건물. 그마저도 남기지 못한 채 검게 그을린 가옥들이 허다했다. 150여 가구 중 무려 1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상태. 산내가. 한 집의 소중한 재산이었을 자동차 역시 뼈대만 남은 채 모두 녹아내렸다. 눈앞에서 보고도 좀처럼 믿기 힘든 장면. 내부는 더 심란했다. 관찰 요원도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 주택가를 지나 다른 구역을 탐색 중이던 1번 카메라. 예상치 못한 소리를 따라 반쯤 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소 2마리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 화재로 입은 상처가 한눈에 들어왔다. 울타리에 갇혀 불길을 피할 길 없었던 가축들. 그날의 공포와 다급했던 상황이 그을린 쇳불에도 선명히 남았다. 그 시각 드론 카메라에 포착된 어느 건물 앞의 사람들. 원암리 마을 회관. 다행히 별 피해 없어 보이는 이곳이 화재 후 동네 주민들의 대피소. 웃고 떠들던 회관은 며칠 새 침묵이 일상이 됐다. 몸성이 빠져나온 것에 감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 한숨뿐. 집이 다 타갖고 이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집이 다 타는 거 어떻게? 집이 다 타고 뭐 그릇태기도 없고 재만 남았는데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데. 우리 집 좀 따라와봐. 어르신 한 분이 어렵게 관찰팀을 안내했다. 이거 좀 재미를 찍어봐.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밤에 많이 오더라고요. 아주. 하룻밤새 처참히 무너져 내린 어르신의 집. 저거 봐. 저거 우리 집이잖아. 무너져. 여기 집에 있었어요? 아니 그거 우리 집이요. 그거 두 채요. 아 이건 아들이 살고 이건 내가 살고. 반평생 동안 살아온 안식처가 반나절 만에 무너져 내렸다. 설명 없이는 집이었다는 것도 또 그곳에 2개의 보금자리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없을 만큼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 안에 아주 홀싹 물러앉아가지고 하나도 그거 뭐든지 그래도 이제 그릇도 좀 반반한 거 좀 이쁜 거 다 돌려놓고 그걸 다 탔으니 아유 쌀 탔지 뭐 소금 탔지 장단지 이 장단지도 좀 뭐. 장단지도 있어요? 손에는 저렇게 장단지 저 안에서 저 가서 찍어봐 저기. 뭐고 저거 다. 저거 봐. 자식들 먹이려 담가뒀던 된장, 고추장도 더는 줄 수 없게 됐다. 다 타서 비몸 때만 나왔으니 어떡하나? 나올 때 들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 주민등록도 못 들고 나왔대. 할머니 그러면 그때 불났을 때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지. 텔레비 봤지. 그때 잘 시간인데 7시 반이면 그 뉴스도 보고 그 연속극 나오나고 그것만 뒤다봤지. 뭐 여기 문을 열어봤나 뭐 그냥 안 열어봤지.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저기에 저 3학년짜리가 저기에 뭐 냄새가 난대. 그래 문을 열으니 이런 불똥이 막 이런 게 튀고 막 날아다녀요? 막 날려서 그거 하고 아주 연기가 아주 앞을 못 보겠어. 이 마당을 못 보겠어. 그래서 운전을 하고 빨리 내려갈게. 불이 조금 덜 내려오대. 그래서 내려가게 고아래 갈게 조금 한가하게 내려갔잖아. 아유 우리 말도 못해. 차 없으면 죽었어. 그 자는 시간이면 죽었어. 그때 그 초진하게 그렇게 발견했으니 그렇지. 말도 못해. 아유 난 아주 그렇게 아주 생각만 하면 아주 아유 놀래 자빠지겠어 아주. 아유 이거 너 보면 아주 눈물이 나 죽겠어 아주. 이거 여기도 말도 못하겠어. 목숨이라도 건진 게 천운이라 여기면서도 몸과 마음이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같은 마을의 다른 주민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 옛날 흙집. 11년 시집으로 이 집에 왔거든. 꽃가마 타고와 흰머리 성성할 때까지 긴 세월을 함께한 집이건만 이젠 그 어느 곳에서도 아름다운 기억을 찾아볼 수가 없다. 61년의 추억은 그날 밤 집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사과나무가 죽을라나? 이거 사과나무예요? 사과꽃이 피다 이렇게 돼. 어디요? 아이고. 이게 사과나무예요? 네. 어떡해. 뭐 챙겨 나온 건 있어요? 저거 이 방에서 우리 아들이 저금통 사다 놓고 이거 돈이 마침 새까맣게 탄 거 저게 주소내 난 게 있어. 아 그래요? 놓고 이거 만한 게 몇만 원 되는데 그건 다 샀으니까. 이것도 숨겨놓으. 여기 이게 동전이잖아. 새까맣잖아. 동전만 남고 저 돈은 하나도 없고. 그날의 참혹한 화재로부터 온전히 남은 것이 과연 있기는 할까? 무거운 마음으로 원암리를 돌아보던 관찰팀. 여기는 하나도 안 탔네. 발화 지점에서 약 900m가량 떨어진 도로 근방. 화재 피해를 입은 맞은편 건물과는 사뭇 다른 식당을 발견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가게. 직원을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다 껐어요. 아 불을 껐어요? 네. 직접? 당시 가게를 에워싼 불티를 발견한 식당 직원. 화재 신고부터 한 뒤 식당 직원 모두가 불을 퍼나르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망설임 없던 초동 대처가 큰 불로 번지는 참사를 막았고 그 사이 불티는 다른 데로 날아가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는데 그러나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단다. 이게 불통이 군데군데 떨어졌어요. 여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떨어지자마자 바로바로 껐으니까 이런 거는 화단 군데군데 탄 흔적은 남았지만 다행히도 3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단다. 지금 뭐 거의 무엇보다 식당을 지켜냈고 그냥 작은 생채기 외엔 누구 하나 다치지 않은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란다. 뭐 거의 무섭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뭐 저희 업장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저희도 이제 총괄 여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여기가 살아야지 저도 사는 거니까 꺼야 된다 생각 빼니 그거 하나 빼니 없더라고 솔직히 말해.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마을은 발화 지점에서 8km 떨어진 용촌리. 초입부터 심상치 않은 현장 포착. 여기 옆에 와 저거 뭐 하는데 저렇게 많이 탔지? 와 진짜 심하다. 이곳의 피해 역시 앞서 들른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때마침 건물 안에서 한 사람 발견. 마을의 사정을 물으러 3번 카메라가 출동했다. 혹시 여기 앞에 이렇게 마을처럼 이렇게 불이 타 있던데 여기는 그러면 마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여기 요렇게 여기는 다 펜션 단지. 펜션? 네, 펜션 단지고 저희 가족이 같이 살면서 집 지어서 살면서 이제 운영하던 펜션이거든요. 아 펜션이에요? 예. 네. 그러면 펜션이 몇 채 정도가 있었어요? 건물 총 20채 중에 18채가 전소했거든요. 아 전소? 예. 대규모 펜션 단지. 그날 이곳도 화재 피해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걸까? 4월 4일 오후 8시 전조 증상조차 없던 펜션 단지에 그로부터 40분 후 날아온 불길로 인한 화재 발생. 잔디에 옮겨붙은 불티는 점차 나무와 펜션 건물을 덮치며 몸집을 키워나갔고 그날 밤 공포의 장면은 뿌연 연기, 시뻘건 불길과 함께 CCTV 속에 고스란히 남았다. 더 안타까운 건 이곳의 펜션 전부가 불과 2달 전부터 리모델링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한 채에 이제 1층에 3개, 2층에 3개, 이제 객실이 6개가 있어서 커플들이 이용하는 객실이었거든요. 이제 이쪽에는 건물 뼈대도 안 남아 있는데 사실 건물 2채가 있었던 곳이에요. 아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 예. 콘크리트 구조물인데도 형체도 아예 알아볼 수가 없게. 화재 전만 해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성 속초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펜션. 하지만 그날 이후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부모님이 이제 벌어오신 돈 전 재산을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온 가족이 모여 살면서 같이 행복하게 일하면서 같이 살자라고 해서 꾸려놨는데 12명의 대가족이 연고도 없는 고성의 터를 잡으며 일궈낸 펜션이라 더 막막하기만 하다. 이제 요게 이 건물이 말씀드리기 제일 좀 마음 아픈 건물인데 저희 가족, 저희 애기들이 살던 집이거든요. 이 건물이. 이게. 온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체만 잃은 것이 아니라 거주하던 집까지 모두 불타버린 상황. 여기가 이제 저희 아이들 방 침대 딱 2개 책상 놔두고 했었던 여기서 이제 아이들 책이 다 탔다고 아버님이 이제 엄청 많이 이제 우셨죠. 예. 그래서 많이 좀 우시더라고요.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불타버린 아이들의 책에 아빠의 마음도 타들어간다. 분명히 그날 점심 저녁 뭐 오후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 다 모여서 바람이 되게 세긴 했었는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도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리고 나니까 처음 2, 3일간은 약간 비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나한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잠깐 꿈인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일, 4일째 정도 되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는 거죠.
꿈이었길 바라는 일조차 더 이상 덧없어진 오늘. 앞으로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그저 아득하기만 하다. 고성에 이어 피해를 입은 속초로 이동했다. 고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두 갈래로 갈라져 속초까지 퍼져나간 그날의 화재. 속초 역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화마의 흔적. 산불로부터 그나마 안전지대라 여긴 도심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유독 피해가 커 보이는 한 폐차장. 13,000여 제곱미터의 폐차장. 이곳에 주차돼 있다 전소된 차량만 어림잡아 200여 대. 조심스레 사장님을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관찰 카메라라고. 꼬라지가 뭐 이런 데 뭐 뭘 촬영을 하겠어요. 아유. 어떻게 할지 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뭐. 이게 뭔지 알죠? 이 차 이게 저기 네. 그 차잖아요. 아. 이게 오픈카. 설명 없인 알아보기 힘든 형태. 저기 버스가 한 대가 멀쩡하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버스가 저렇게 됐잖아요. 그냥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대형 버스가. 아니, 요거 이제 엔진만 보관하는데. 엔진. 네, 여기다 이제 형태가 아예 없잖아요. 이게 배터리들이 이거 다 타갖고 이렇게 되고, 이건 배터리. 무엇 하나 온전한 게 없을 정도로 이곳의 물건은 잿더미가 되거나 형체조차 없는 가루로 변했다. 싹 다 탔어, 다. 안 탄 거 없이 그냥 싹 다 탔어. 그러면 사장님, 이런 엔진들은 이 상태면은 전혀 재활용이 불가능. 안 되죠. 이게 왜냐면 불이 먹어서 기능으로서 이제 다 끝난 거니까 이게 외국 애들이 다 이제 이게 여기 거 이제 수출 나갈 거거든요. 수출. 네. 이게 뭐 돈 받아놓은 거 다 돌려주고 다 그렇게 끝난 거죠. 망했죠, 뭐 망했어. 하룻밤새 재로 변한 삶의 터전. 이 현실을 인정하기까진 대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냥 속이 터지게 천불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것만 보면은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유. 그날의 불길은 포부 가득했던 사장님을, 한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를 결국 주저앉게 만들었다. 고성과 속초 산불로 총 1,13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4월 29일 기준 고성 속초의 총 14곳 임시거주시설이 이재민을 수용 중. 그중 고성군에서 가장 많은 이재민이 모여 있다는 곳을 찾았다.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 위치한 대피소. 이재민들의 안부를 묻고자 5번 요원이 찾아갔으나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 간간히 들어가는 분들은 만날 수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 내부는 촬영 허락이 쉽지 않아 관찰팀도 일단 철수했다. 이때 바깥 거치캠에 들어온 이재민 한 분. 저 안에서 나오시던데 여기 생활하시는 분이신가요? 아, 네, 저 여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안에? 이제 처음에 한 13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한 40몇 분 계신다 들었어요. 상황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넓지 않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빼곡하게 채운 것은 사각 텐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런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날 당시에 출근했던 복 여거 하나 구했습니다. 이제 여기 나머지는 이제 구호 물품 같은 거 남는 것 좀 가져가라 하셔가지고 지금 옷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불났을 때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뭐 약기나 먹을 것들. 하루아침에 내 집을 잃고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낯선 생활을 이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살림은 고사하고 맨몸으로 빠져나온 것만도 천운이란다. 가져왔다는 거는 좀 입었던 옷. 이거지 하나가 이건 입은 대로. 안타까운 거는 사진. 지금 다 타가지고 이렇게 돼. 그게 제일 아쉬워. 추억이 없어졌으니까. 추억이 없어졌어요. 씻고 밥 먹고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게 하나도 없더라도 다 불편하잖아요. 내 집 주소 대신 대피소 번호를 써야 하는 심정을 어찌다 헤아릴까. 이 현실이 언제까지일지 몰라 더 막막한 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간식거리에서부터 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려는 서비스들도 줄을 이었다. 그 따뜻함 속엔 텅 빈 마음을 따신 밥으로 채워주려는 밥차도 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밥? 네. 이재민들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배달도 가고 또 이제 여기서 나와서 드시는 분들도 봉사자들 또 와서 드시고 포항하고 여기 두 번째 포항에도 있어요. 짜장 스님을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2017년 포항 지진 현장에도 밥차 봉사를 오셨던 바로 그분. 이번엔 고성까지 와주셨다. 필요하니까 저희를 필요하니까. 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려온 천사들의 밥상. 오늘의 메뉴는 만인의 사랑 짜장면이다. 메뉴는 이제 짜장면. 예, 짜장면은 우리가 인기가 있어요. 거의 추억의 음식이고 예전에 짜장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이 어르신들도 집에서 드시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해주는 짜장면을 얼굴에 미소가 비록 특별할 것 없는 짜장면이지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본인들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봉사자들. 준비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조금이나마 이 따뜻하고 정성 들인 음식으로 마음이 좀 풀리실 수 있으면 위로가 되신다면 좋지 않을까. 네.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으로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 법. 짜장면 한 그릇에 어르신들도 젓가락을 들었다. 부디 이 한 끼가 하루아침의 절망과 눈물을 따뜻하게 씻어주기를. 이렇게 맛있게 삼시세 때 누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너무 아주 봉사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신다는 게 정말로 고맙게 느끼고요. 저도 이제 완전 복구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위로와 감사가 오고 가는 현장. 마음이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 온정의 손길은 속초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선 전국 각지에서 배달된 구호물품 분류 작업이 한창이다. 전국에서 보내온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관찰팀이 잠시 머물렀던 그 시각에도 구호품 행렬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 혹시 어디서 보내신 거예요, 이거? 서울교통공사. 경기도 이천이요. 예. 재난은 하루아침에 찾아왔지만 그 상처를 함께 이기려는 마음들로 대한민국은 모처럼 하나가 됐다. 얼마나 왔어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이제 생수는 10만 병 이상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도 한 몇만 개가 오고 즉석식품들 그리고 위생용품들 그런 이제 생활용품들 많이 다양하게 와 있고요. 숫자 치면은 한 수십만 점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도 도착했다. 식사 종료된 오후, 하늘도 위로하듯 단비가 내려요. 바쁘게 움직이던 자원봉사자들도 잠시 쉬어가는 시각. 이때 대피소 밖에 홀로 나와 앉아 계시던 어르신. 어머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뭐 금방 낫겠나 뭐. 나을 것 같지 않아.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말없어. 길이 겁이 나는 거야 지금. 뭐가 그렇게 제일 겁이 나세요? 응?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집은 어떡하고 기계는 어떡하고 아주 잠도 안 오고 노상 그냥 그 생각뿐이야. 막막해. 막막하다고. 막막해요? 응, 막막해.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이 막막함의 끝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가혹한 현실. 실제로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지난 2017년 11월로 돌아가 보자.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던 포항. 당시 1,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 대피소에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와 생활했었다. 지진 발생 50일 후엔 400여 명의 이재민이 남아 있었다. 바닥이 시멘트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 현재 포항의 상황은 어떤지 1번, 3번 카메라가 포항을 찾아갔다. 지진 발생 후 1년 반.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장 많은 이재민이 지냈던 체육관을 찾았다. 지진 발생 직후 취재진과 자원봉사자들로 붐볐던 체육관. 지금은 한산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곳엔 이재민이 없는 걸까?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봤다. 여전히 체육관에 남아있는 텐트들. 곳곳에 빨래가 널려 있는 걸로 보아 아직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는데 벌써 1년하고도 5개월 전의 일. 대부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란 예상과 달리 아직까지 좁고 불편한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연이 궁금했다. 한 어르신을 만나 조심스레 여쭤봤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 여기가 내 집이잖아. 여기가. 내 집이라며 소개한 텐트 내부. 간신히 한몸일 이부자리가 전부인 공간. 그렇다면 지진 발생 후 줄곧 여기에 계셨던 걸까? 1년 5개월 나됐지. 몇 분 정도 남아 계세요, 지금? 한 40명 넘어. 아직도? 대피소 생활을 하며 드시는 약도 늘었다. 길어지는 피난 생활에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데 할머니는 왜 안 돌아갔어요?
우리는 화장실도 아예 쫙 갈라져가 있고 앉아서 소변 보는데 또 대가리가 뚝 다 깨졌고 도시 가서 도로는 그거 뒤에 거기도 완전 기역자도 저기 사각형으로 다 갈라졌고 그래 내 혼자 그 위에 있으란 말이야. 이재민이 꽉 차 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제는 빈 텐트가 더 많은 대피소. 떠난 이재민과 아직 남아있는 이재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채널A 방송팀인데요. 대피소에 가보니까 이재민 분들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지진 피해로 3파 이상 주택 피해 입으신 분들, 지금 그분들이 한 2년 동안은 전세임대나 컨테이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인정받으신 분들은 이제 대상자가 아니셔서 아직 들어오신 분들은 대피소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 반파, 소파 세 가지로 분류. 주택 파손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주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여기 소파 판정 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네, 수리를 해서 이제 사실 수 있는 게 이제 소파로 돼 있거든요. 그때 지정사. 네. 이제 수리를 하셔서 원래는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 뭐 그 이후에 그대로 밝혀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서 나온 건 없어요. 과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을까? 소파 판정을 받은 한 주택을 찾아가 봤다. 지난 2017년 지진 직후 관찰팀이 찾아갔을 때 외벽이 갈라지고 깨져 있던 포항의 한 아파트. 그중 한 집. 입구에서부터 발 디딜 틈 없는 내부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었는데. 저쪽에 열지도 못했지, 뒤에. 소파 판정을 받은 후 아파트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데 여전히 갈라지고 깨진 아파트 외벽. 한눈에 봐도 지진이 났던 1년 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아파트 건물과 지면에 균열이 생겨 빈틈까지 생긴 상황.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의 협조로 집안 내부도 살펴볼 수 있었다. 물 쏟아질 때 기가 안 차더래 전혀. 그래 막 쫙 째놨더만 와락 쏟아지네. 이거 째갖고 물 쏟아질 때 물차가 이 천장이 내려내려 불알이 이렇게 터졌어. 그래갖고 막 쫙 째놨더만 이런 내다보지도 못해 겁나갖고. 창바로 옆 외벽이 심하게 금이 간 상태. 이게 깨져가지고 어디? 이 소리가 억수로 났었거든요. 조금 내려앉았잖아요. 벽도. 네. 바닥이 이렇게 바닥도 깨지고 쫙 다 깨져서 그래. 문도 이것도 뭐 벽이 찌그러져 오는 거 이게 문이 이제 이렇게 벌어져고 이건 다 안 다치죠. 이렇게 되죠 그냥. 호대만 멀쩡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 중 일부는 자비를 들여 새 보금자리로 떠났단다. 우리 밑에는 다 이사가고 없어요. 아, 없어 사람들. 네, 빈대는 많이 지금 벼요. 가긴 가도 누가 오나요? 어머니는 왜 이사는 안 가셨어요? 집이 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만 하나 내비로 가겠는데. 아이고 참 기가 차네. 전세 임대나 조립식 주택을 2년간 지원받고 별도로 복구비도 받는 전파와 반파. 하지만 소파는 수리비 명목의 100만 원이 현재 책정된 지원의 전부다. 그렇다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원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다시 고성군으로 돌아온 관찰팀. 여기 부서가 여러 군데 있긴 한데 확인해 보고.
산불 화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결성된 고성 산불 피해 복구 특별대책 추진단. 여기는 언제부터 복구를 시작하나요? 가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앞주택, 임대주택을 가시는 부분, 그다음에 빨리 조립주택도 빨리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그래도 그나마 옛날 집보다는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좀 생활을 좀 안정을 찾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철거들 또 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되게 그렇죠.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분들이 사실 그 직접적인 생계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본업이었었는데, 그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뭐 구호비가 나가고 뭐 주거비가 나가고 이런 건 혜택은 전혀 못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경영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더 기존보다 금액을 좀 크게 해서, 기존에 뭐 7천만 원이면 뭐 한 2억이나 또 단계적으로 뭐 5억 이렇게 하고, 뭐 상환 기간이 뭐 한 10년이면 15년 이렇게 늘려달라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직접적으로 뭐 경영을 재개할 수 있는 뭐 경영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줄 그 융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하나도. 5월 1일 정부에서 복구 계획 발표. 이재민 구호와 영농 대책이 추진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재해자금 지원 등이 조치될 예정. 이번 산불로 45가구 중 23채가 전소된 속초의 장천마을. 빠른 복구를 위해선 그만큼 빠른 철거가 우선. 시당국은 장천마을 주민들과 협의 후 속초에서 첫 번째로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철거 작업 현장 근처 불탄 집에서 바지런히 몸을 움직이시는 어르신. 대체 뭘 하시나 봤더니 다름 아닌 불에 탄 고철들을 모으고 있었다. 작은 못 하나하나 잿더미 속에서 골라내 빠짐없이 수레에 실어 가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다. 여지껏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철거하러 오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 막 실어 가니. 그래서 돈 좀 되게 곰을 쪼내려면 쪼내라 기다려.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걸 맨지끼 두는 거를. 평생을 함께했던 내 집에서 건진 거라곤 요 고철 몇 조각이 전부. 정들었던 집은 이제 철거되어 어르신과 영원히 작별한다. 철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스코치 이제 피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한 4월 말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가 철거를 해드려야지 그다음에 후속 절차로 이제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룰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상황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는 예전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은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4월 말까지 좀 잡고.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되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이 설치될 예정.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도 지원될 계획이다. 그러나 상처받은 마음은 언제쯤 회복될까? 산불 발생 13일 만에 속초 장천마을의 철거가 시작됐다. 이젠 추억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 5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도 지금처럼 바라보고 계셨다는 어르신. 이건 50년 동안 여기서 돈도 벌고 여기 아주 보금자리를 살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 반백년의 세월과 추억이 허망할 따름이다. 욕심 없이 살았던 삶의 터전. 어르신의 인생인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 잔인한 봄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집은 언제쯤 새로 지을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나라에서 지어줘야 좋지. 언제 해결이 나겠나. 아이고, 자그마하게라도 저만큼은 안 돼도 우리 둘이만 살 수 있게. 집도 나무도 농사도 새까맣게 타버린 강원도의 봄날. 고향과 추억, 일터까지 잃은 사람들. 그들 곁에 우리의 관심과 정성이 오래도록 머물러야 할 것이다. 일한 죄밖에 없지. 열심히 이 기업을 운영한 죄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업 속에서 이제 잊혀지잖아요.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계속 회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더 관심이 집중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관심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단한 마음에 다시 새순이 돋는 그들의 봄을 위해 관찰 카메라도 응원하겠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한 거는 뭐 살아가면서 좀 더 좀 보충하고 그래야 되겠죠.